자, 앞선 영상에서 선생님이 수학적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실례로 접선의 개수 얘기를 대표적으로 한번 언급을 했고, 자, 지금 할 얘기는 그 같은 맥락에서 경우의 수, 확통 쪽에서 자, 색칠하기 문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색칠하기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통수학 1의 경우의 수 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 색칠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에도 색칠하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는 현재 다루지 않는 이야기 확통 쪽에서 그 얘기도 선생님이 일단은 뭐 임의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경우의 수 공통수학 1의 내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신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노출이 돼서 시험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그냥 정리하는 거라면 자,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네 가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막연히 그냥 주어지면 색깔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랑 수학적으로 기준을 딱 잡고 하는 거는 천양지차이지 않을까요? 그죠?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현저히 많이 줄어들 거니까.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색칠하기, 여기에 뭐 추가 조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얘하고 얘는 어떤 색을 꼭 칠해야 되고, 뭐 그거는 별개로 차치하고, 자, 아주 기본 타입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의 기준 해서 자, 네 가지 타입인데 첫 번째 기준이 자, 색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써라. 뭐 이게 같은 말이 자, 하나의 색을 중복해서 써도 좋으나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어진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쓰든지 아니면 다 써야 돼라고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조건에서. 뭐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니고 문제에서 알아서 이렇게 제시를 할 거니까 첫 번째 색 사용에 대해서는. 자,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자, 요 라인입니다. 마지막 영역이 확정이냐 미정이냐 이제 이걸로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색 사용은 문제에서 줄 거니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인지해야 될 거는 자, 내가 칠하려고 하는 마지막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영역이 얘는 뭐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걸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얘가 마지막 영역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어. 자, 이런 상황이면 그걸 우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요 파트입니다. 마지막 영역이 확정이냐 미정이냐. 그리고 나서 색 사용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문제 조건에서 그거에 따라서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하셨을 때 이 경우의 수에서 색칠하기 문제는 가장 중복되는 거 없이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영역이 뭐냐? 그거 얘기부터 한번 이 타입별로 선생님이 1, 2, 3, 4를 이렇게 칠판에다가 대표적으로 그냥 기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4번 문제 얘는 뭐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블랙라벨의 스텝 3 문제 왜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니까 자,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얘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이 문제가 자, 나머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보다는 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색깔을 칠한다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그냥 자, A부터 해서 이렇게 내가 이 방향으로 칠할 거야. 그럼 마지막 영역은 E야. A부터 이렇게 칠할 거야. 마지막 영역은 D야. A부터 이 방향으로 쭉 칠할 거야. 마지막 영역은 E야. 자, A부터 이렇게 쭉 칠할 거야. 마지막 영역은 F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마지막 영역이라는 뜻이고, 그럼 확정 미정은 뭐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E라고 하는 놈은 5색 가지고 얘를 인접하는 영역에 다른 색을 칠해 가면서 칠할 거야. 색 사용은 어떻게 되니? 전부 또는 일부를 쓰래. 자, 그럼 이 너는 어떻게 칠을 할래?
그럼 E하고 인접하는 영역을 보셔야 되겠지? A하고 인접하는 영역이 A하고 D야. 야, 너하고 인접하는 건 너니까 A하고 다른 색깔 칠하고 D하고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야, 그럼 너는 오색이 주어졌어? 너는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확정의 의미거든요. 조금 느낌 오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에 D를 칠할 거야. 야, 너는 D는 인접하는 게 A하고 C. 양쪽에 2군데가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자, 2군데가 있는데, A하고 C는 인접하지 않아. 야, 그렇다면 A하고 C가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A하고 C가 다른 색이 칠해질 수도 있어. 만약에 A, C가 같은 색이 칠해졌다면 여기 쓸 수 있는 색은 4가지 색 가지고 칠을 하라 그랬으니까 야, 너도 만약에 빨간색 칠했어. 너도 빨간색 칠했어. 야, 그럼 너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3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너 빨간색이야. 너 노란색이야. 색을 다른 색깔 칠했어. 야, 그렇다면 너는 몇 가지니? 2가지. 그러니까 A와 C의 상황에 따라서 너는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될 수도 있다. 자, 이 상황을 갖고 우리가 확정되지 아니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E를 보겠습니다. 3번째 타입 볼게. 자, E를 보시면은 너는 인접하는 게 D야. 그럼 D하고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너는 뭐니? 확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를 보겠습니다. 너하고 인접하는 게 AE야. AE가 같은 색이 왔을 때와 AE가 다른 색이 왔을 때 너 F 영역은 마지막 영역은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너는 뭐니? 미정이야.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영역에 대한 확정, 미정이 어떤 느낌이냐. 자, 이런 느낌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처음에 이 표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건지에 대한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확정 전부 또는 일부. 자, 이게 중학생들이 처음 색칠하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그 가장 기본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야, 전부 또는 일부를 써. 마지막 영역은 확정이야. 그때는 뭐 하니? 자,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가장 많은 그 지점부터 칠을 해 나가. 그런 얘기거든요. 자, 얘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자, 너는 전부 또는 일부를 써. 마지막 영역이 확정이야. 그럼 너는 가장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데가 A니까 A 너부터 칠을 해서 쭉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바로. 자, A 너는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야. B 너는 몇 가지야? A하고는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4가지야. C 너는 A, B와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야. 야, D 너는 A, C와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야. 자, 마지막 영역 E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너도 3가지야. 해서 너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타입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중학생들이 푸는 그런 문제 얘기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색 사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쓰시고 대신에 마지막 영역이 미정인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수형도를 그리십시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상황 아닐까요? 그죠? 여기 A씨가 색이 같을 때와 A씨가 다를 때 이미 너는 이미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너를 가지고 너는 정확하게 수형도를 그리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을 칠할 거야. 그럼 경우가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일단은 A부터 우리가 칠을 해 나간다고 치면 야, 너는 4색이야. 여기다 표시할게요. 야, 너는 4가지야. 자, B 너는 A하고 다른 색깔이니까 너는 기본적으로 3가지야. 연속해서 칠할 거니까 너는 일단 곱할 준비를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수용도를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4색이 편의상 뭐 A, B, C, D 이렇게 4색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12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너 A 칠했다고 할게. 너 B 칠했다고 할게. 자, 이제 C부터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C 영역에 야, 나는 너 A하고 같은 색깔 칠할 거야. 자, 요렇게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자, A를 칠했어. B를 칠했어. A, C가 다른 색깔 칠할 거야. 그럼 4색 중에 다른 색깔이 누구냐? 그럼 2가지 있겠죠. 그죠? C, D 이렇게 2가지 있을 겁니다. 뭐 C를 칠하든지 D를 칠하든지.
실제 수형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영역 D, 니가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니, D, 니가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니, 그걸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A씨가 같은 영역으로 칠해졌어. 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같은 색이면 D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A하고만 다른 색깔로 오면 되니까 너는 세 가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자, C나 D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오는 게 두 가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화색 중에서. 그런데 C도 두 가지, D도 두 가지니까 너는 결국은 총 네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야, 너는 그럼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자, A치라는 게 네 가지, B치라는 게 세 가지, 나머지 CD치라는 게 너 또는 너니까,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3 플러스 4를 해서 너는 계산을 합시다. 라는 게 이게 두 번째 타입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타입은, 색을 전부를 다 쓰십시오라고 줬습니다. 전부를 다 쓰시는데 마지막 영역이 확정이야. 그럼 전부를 다 쓰는데 마지막 영역이 확정이야. 야, 그때는 뭐 하십시다. 요 사건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색을 다 써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 마지막 영역은 너는 B하고만 다른 색깔이니까 두 가지 칠하면 되니까. 야, 그렇다면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요 사건을 쓰십시오. 그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전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경우는 그냥 3색을 그냥 쓰는 겁니다. 3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 쓰는 게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니까. 자, A한테 색을 칠하겠습니다. 너는 세 가지. B 너는 누구니? 너하고는 인접한 거 다른 색깔 칠하니까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4제곱. 이게 전체 경우. 자, 여기서 제외해야 될 게, 요 사건을 제외해라. 뭐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자, 3색 전부를 다 쓰는 게 맞는 건데, 전체라고 우리가 지정하고 찾아준 경우의 수는 전체, 전부 또는 일부를 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라고 논의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을 쓴 경우가 있다면 그걸 제외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러면 3색 전부를 써야 되는데 3색 전부를 쓰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다. 그걸 잡아내서 그걸 찾아서 빼줘라. 그게 여사건 쓰라는 얘기니까. 그럼 3색 전부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색만 썼을지 두 색만 썼을지 그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텐데 한 색 가지고는 어차피 영역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럼 결국 제외해야 될 거는 뭐냐? 자, 두 색을 사용한 걸 찾아서 그걸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색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3색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두 가지 색을 칠할 건지 그것부터 우리가 쳐야 되니까 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뽑으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 A, B 이렇게 두 가지가 뽑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A, B 가지고 이 영역들을 채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영역 너부터 칠한다고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너는 두 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A가 왔다고 쳐봐요. 스몰 A가 왔다고 쳐봐. 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구니? 지금은 두 색만 쓰는 거니까 스몰 A가 왔어. 그럼 너는 누구니? 스몰 B입니다. B 다음은 누구니? A. A 다음 누구니? B. 그러니까 결국은 두 색을 사용하는 거는 첫 번째 A 영역의 색깔이 정해지면 나머지 영역들은 그냥 자동으로 교대로 색이 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접하는 영역이 구분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뒤에 붙는 애들은 전부 다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면 교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요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해서 답을 하시는 게 타입 세 번째 여사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렵다는 마지막 자, 네 번째가 3색 전부를 다 쓰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미정이야. 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때가 제일 어려운데, 자, 일단 방법은 어떻게 제시를, 기준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특정 색 기준으로 해서, 그 색 기준으로 그 색을 도대체 몇 번을 쓸 수 있는지, 최소 몇 번부터 최대 몇 번까지인지, 일단 그 사용 횟수부터 체크를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관찰을 하십시다라는 게 주어지는 메소드 방법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특정은 특별히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그럼 선생님, 주어진 색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색을 뽑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미 틀렸습니다. 문제가, 특정은 이미 특별히 정해져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색이나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정색 기준으로 해서 그 색의 사용 횟수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시면 뭔가 문제없이 확인이 됩니다라는 게 마지막 타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3색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특정색을 하나 잡읍시다. 그럼 뭐 A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너를 특정색으로 잡을게요. 선생님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너를 특정색으로 잡는 거는 3C1을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특정을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색을 기준으로 만약에 자, A를 우리가 특정해서 A 기준으로 카운트를 한다고 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남은 거는 A를 몇 번 쓸래? 이런 얘기거든요. 자, A를 최소 한 번부터 A를 많게는 3번까지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A를 한 번 썼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이 도대체 둘넷 6개 영역을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 B, C 색 가지고 나머지 영역들을 써야 되는데 A를 한 번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B가 됐든 C가 됐든 얘네들은 최대 횟수만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서 자, 그렇게 해서 A를 제일 많이 써서 만약에 A를 3번을 썼어, 얘들아. A를 3번 썼으면 상대적으로 B, C의 사용 횟수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해서 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서 3C를 했다 그러면은 자, A 기준에서 막 뭔가 사용 횟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렸다. 그럼 B 기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렸다. C 기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렸다. 이 케이스들을 전부 다 다른 경우라고 지금 인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막 겹쳐지는 현상들이 중복되는 일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이란 말은 그냥 아무거나 정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 잡아서 풀어나가라는 뜻입니다. 뽑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를 특정색으로 우리가 기준 잡아서 하나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은 자, 너를 도대체 몇 번 쓸 건지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너를 최소한 한 번 써본다고 치면 야, 너는 A 너는 몇 번 칠할래? 한 번 칠할래? 이게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야, 너를 몇 번 칠할래? 두 번 칠할래? 이럴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A 너를 몇 번 칠할 수 있니? 제일 많이 칠하면 몇 번이니? 자, 여기 칠했습니다. 너 칠하면 너는 안 되니까 너 칠하고 너 칠하고 너 칠하고 3번. 그러면 최대 쓸 수 있는 횟수는 3번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너의 사용 횟수가 제일 적으면 한 번. 왜냐하면 전부를 3색을 전부 다 써야 되니까 어쨌든 너는 적어도 한 번은 써야 되니까 한 번, 가장 많게는 너 해서 3번. 이렇게 해서 특정 색의 사용 횟수를 정해 주시고 그래서 각각 케이스마다 개별적인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 3가지 경우를 더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한번 답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썼습니다. 그러면 야, 너 한 번 너를 A 너를 그렇지? A 너를 도대체 어디다 칠할래? 영역이 6개니까 6개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시고 자, 편의상 여기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영역에다가 A 한 번 칠했습니다. 너는 한 번 칠한 걸 조사하는 거니까 한 번 칠했으면 이제는 A는 그만 끝. 나머지는 B, C 가지고 칠하기. 그럼 B 영역은 올 수 있는 게 B 색깔 또는 C 색깔이니까 너는 2가지. 자, 네가 B야. 그럼 너는 누구야? 자동으로. 더 이상은 A는 한 번 쓴 걸로 이미 끝난 얘기니까 B를 칠하면 너는 그 다음 C야. 그 다음 너는 B야. 나머지 색은 전부 다 교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D는 너가 정해지면은 D는 그냥 자동으로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너로 끝.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칠했습니다. 이제 그럼 똑같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색을 2번 칠할 건데 어디 칠할래? 그러면 영역이 전체 6개니까 6개 중에 2군데 칠할 때를 한번 뽑아 봐봐. 자, 그런데 이렇게 뽑는 경우가 너도 칠하고 너도 칠하고 이런 경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6C2라고 하는 경우에서 자, 인접하는 영역을 2개를 선택하는 것도 6C2 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허락이 안 된 거니까 빼세요. 인접하는 영역 2개. 그럼 인접해서 2개 칠하는 건 너는 꼭지점 개수만큼 나올 거니까 6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의상
두 개 영역을 뭐 A하고 C를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스몰 a라고 하는 색을 칠했어. 그럼 나머지 영역들을 채워야 돼. 그럼 자, 너도 A야, 너도 A야.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거는 너는 몇 가지니? B 또는 C니까 너는 두 가지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B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냥 B가 왔습니다. A가 왔습니다. A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B 너는 어떻게 되니? 야, 너하고만 다른 색 오면 되니까 T는 너는 두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B가 왔어. 그럼 A는 이미 두 번 쓴 걸로 충족이 되니까 너는 누구니? C밖에 못 써. 그럼 너는 B밖에 못 써. 나머지는 다 정해집니다. 그럼 이걸로 너도 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세 개 칠할 겁니다. 세 개 영역에 칠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꼴랑 영역 자체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개 칠할 수 있는 데는 직접적으로 카운트하는 게 빠르겠죠? 그럼 세 개 칠할 때 어디 칠할래? A 칠할게, C 칠할게, E 칠할게. 그럼 세 군데 칠할 수 있는 거는 A, C, E 칠하시고 그 다음에 B, D, F 요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B, D, F 세 군데 칠할 수 있는 영역을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두 군데구나. 그래서 너는 두 가지. 그렇게 해서 A, C, E에다가 A를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A는 사용을 다 했고 나머지 B, D, F라고 하는 이 영역에다가 나머지 색깔 B, C를 칠해야 되는데 그럼 걔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냥 칠합시다. 자, 너는 B 또는 C, 너는 B 또는 C, 너는 B 또는 C 두 가지. 그럼 전체 경우는 2의 세제곱. 자, 여기서 혹시 제외할 게 있는지 한번 고려해서 제외할 게 있다면 그걸 빼야 되겠죠? 자, 여기 B 칠할 수 있고 C 칠할 수 있어. BC 칠했어. B, C. 그것도 이 8가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의 색으로 칠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빼십시오. 그거는 어차피 두 가지 색밖에 사용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더해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선생님이 색칠하기 문제에 대한 색 사용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 사용 전부를 쓸래, 일부를 쓸래 라는 이야기와, 우리가 학생들이 판단해야 되는 마지막 영역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은 변동이 있느냐, 그걸 확정, 미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색을 칠해 나가는 기본적인 스텝에 있어서의 취해야 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게 색칠하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산수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뭐 분야는 전혀 다릅니다. 뭐 접선은 미적분, 해석학 쪽이고, 색칠하기는 아주 기초적인 이산수학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가지 기준을 일부러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 나갈 때 뭔가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시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기준이 잡혀지면 아주 단단하게 수학 공부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수학의 기준이라는 말로 한번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실례를 가지고 수학 얘기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들,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게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면, 이전보다 좀 보여지는 수학의 모습이 조금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준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수학 얘기를 해봤고, 다음번에 또 다른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약한 거, 축하드릴 일은 아닌가? 그래도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 한 해, 모든 것들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서, 모든 과목의 점수들도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선생님도 멀리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